79세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며느리가 할머니 가방을 정리하다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빼꿍 성전월 봉헌 내역서. 할머니는 하루 1,500원으로 끼니를 때우며 전 재산 1억 3천만 원을 바쳤습니다. 그들 가족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보증금 실종. 79세 김수님은 혼자 사는 빌라의 보증금이 전 재산이었다. 아들 김주호와 며느리 이수연은 수님이 최근 빼꿍 성전이라는 곳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엄마가 외로우시니까 교회 대신 그런 데 다니시는 거겠지. 나이 드신 분들 모임 삼아 괜찮아. 주호는 아내 수연에게 그렇게 말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친구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한 달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느 날 저녁 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호야, 엄마가 이사 가려고 해. 주호는 놀라며 물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어디 가시려고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수님은 그렇게만 대답했다. 며칠 후 수님이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주호와 수연은 짐을 옮겨주러 갔다. 원룸은 좁고 허름했다. 짐도 다 풀지 않은 채 방바닥에 놓여 있었지만 수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보증금 얼마예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500만 원. 수님이 대답했다. 수연은 깜짝 놀랐다. 500만 원이요? 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주호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머지 돈 어떻게 하셨어요? 수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좋은 일에 썼어. 어머니, 무슨 좋은 일이요? 수연이 다그쳐 물었다. 신이님께 드렸어. 수님의 대답에 주호와 수연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더 드리려고 대출도 받았어. 대출이요? 주호가 소리쳤다. 엄마, 무슨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괜찮아. 조금씩 갚으면 돼. 수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수님은 방 한쪽을 가리켰다. 벽에 금색 액자가 걸려 있었다. 대천사 미래 계약서라는 화려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천사 미래. 빼꿍 성전에서 특별한 이름을 받았어. 이제 신도들이 나를 미래님이라고 부를 거야. 수님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주호가 외쳤지만 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는 몰라. 신이님은 특별한 분이야. 엄마, 그 돈이 전부였는데. 주호는 무너져 내렸다. 수연은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이건 사기야.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빼꿍 성전과 백은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백은하는 3년 전 갑자기 등장한 종교 지도자였다. 수천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다. 신도들은 대부분 고령층이었고 거액의 헌금을 드린 사례가 수십 건이었다. 뉴스 기사를 더 찾아보던 수연은 한 기사에서 멈췄다. 빼꿍 성전 탈퇴 신도 실종. 경찰 수사 중. 기사는 1년 전 것이었다. 빼꿍 성전을 탈퇴하려던 60대 여성이 실종됐고 가족이 빼꿍 성전을 의심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이었다. 수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사람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빼꿍 성전에 가볼게요.
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니를 구하려면 내가 직접 가봐야 해요.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어요. 수연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날 오후 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이번 주 일요일에 특별한 행사가 있대. 너도 같이 가자. 신이님을 직접 보면 이해할 거야. 수연은 재빨리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수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 해. 저 사람의 정체를. 이 장 거대한 그림자. 일요일 수연은 수님과 함께 백궁 성전으로 향했다. 성전은 도심 외곽의 거대한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백궁 성전 신인 백은하의 축복이 있는 곳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시장 후보 백은하 지지 현수막도 함께 걸려 있었다. 건물 앞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했다. 번호판을 보니 관용차도 여러 대 보였다. 관용차까지. 수연은 놀랐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신도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었다. 모두 황홀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아, 저기 신이님이 계셔. 수님이 단상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백은하가 단상에 서 있었다. 검은색 양복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백으로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백궁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신도들이 일제히 외쳤다. 감사합니다, 신이님. 수연은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수님도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백은하는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백궁으로 가는 명패를 받았고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10배 100배 이상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때 성전 뒤쪽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들어왔다. 수연은 그중 한 명을 알아봤다. TV에서 본 시의회 의장이었다. 시의회 의장까지. 남성들은 백은하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백은하도 미소로 답했다. 수연은 옆에 앉은 신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아, 시의회 분들이세요. 신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죠. 매주 오셔서 축복받으세요. 신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시의회까지 와서 축복을 받는다고. 강연이 끝나고 신도들이 줄을 서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각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의회 의장도 봉투를 들고 줄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저 사람도 돈을 내는 거야? 신도들이 백은하 앞에 줄지어 서서 봉투를 건넸다. 백은하는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축복합니다. 시의회 의장의 차례가 되었다. 의장은 깍듯이 인사하며 봉투를 건넸다. 신이님, 이번 선거도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백은하의 대답에 의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수연의 차례가 되었다. 백은하가 수연을 보며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군요. 네, 신이님. 수연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백은하는 계속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에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의심의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주변 신도들이 수연을 돌아봤다. 시의회 의장도 수연을 주시했다. 수연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닙니다. 수연이 변명하려 하자 백은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괜찮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백은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다. 다음 주 일요일 특별 축복 자리에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신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수연은 그 자리를 벗어나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이 날 의심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님이 말했다. 수연아, 신이님 어떠셨어? 시의회 의장님도 오시고 정말 대단하시지? 네, 어머니.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 수연은 남편에게 오늘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여보, 시의회 의장까지 와서 돈을 바치더라고. 주호는 얼굴이 굳었다. 그럼 단순한 사이비가 아니라는 거네. 맞아. 이건 정말 거대한 조직이야. 수연은 남편을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엄마를 구해야 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겠어. 수연은 노트북을 열어 백은하를 검색했다. 며칠 후 수연은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다. 백은하 지역시장 선거 출마 선언.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수연은 더욱 놀랐다. 기사 하단에는 백은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명단이 나와 있었다.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10여 명, 심지어 경찰서장의 이름도 보였다. 여보, 이것 봐. 주호가 기사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서장까지. 그래. 이제 알겠어. 왜 이렇게 거대한 조직인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수연, 이거 정말 위험할 것 같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를.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 선거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이 있어. 같이 갈래? 수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증거를 찾으려면 가야 했다. 네, 어머니.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은 수연은 남편을 봤다. 여보, 선거 사무실에 가볼게요. 우리 괜찮을까? 위험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 주호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럼 내가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혼자 보낼 수 없어. 삼장시장의 야망. 주말 수연과 주호는 함께 백은하의 선거 사무실로 향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해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거 사무실은 백궁 성전 건물 2층에 있었다. 백은하 시장 후보 선거 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선거운동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쪽에는 수님을 포함한 고령의 신도들이 모여 전단지를 접고 있었다. 수연아, 주호야. 너희도 왔구나. 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어머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부부는 수님 옆에 앉았다. 전단지를 접으며 수연은 주변을 살폈다. 사무실 벽에는 양복 정장을 입은 백은하의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백은하 축복의 시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공약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시민 1인당 백궁 축복금 100만 원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50만 원 축복연금. 결혼 가정에 백궁 명패 무상 제공. 백궁 성전을 지역 랜드마크로. 수연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거구나. 그때 백은하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신도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다. 신이님,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백은하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신도들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수연과 주호에게 머물렀다. 새로운 분들이군요. 네, 신이님. 미래님의 가족입니다. 한 신도가 대답했다. 백은하는 수연을 빤히 바라봤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니 아름답군요. 백은하는 그렇게 말하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거운동원이 외쳤다. 신도 여러분, 식사 준비됐습니다. 신도들이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수연은 주호의 눈을 봤다. 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수연은 일어났다.
나도 같이 갈게. 주호도 따라 일어났다. 복도에서 주호가 망을 보는 동안 수연은 재빨리 사무실 구석의 서류 더미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후원금 입금 내역, 선거 자금 지출 명세 등의 서류가 보였다. 수연은 두 서류를 나란히 펼쳤다. 백궁 성전 계좌에 큰 돈이 들어오고 이틀 후에 선거 사무실에서 비슷한 액수가. 날짜가 거의 일치했다. 신도들이 들인 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이고 있어. 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음으로 설정한 후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그때 주호가 급히 손짓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수연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두고 화장실로 향했다. 위험했어. 주호가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증거는 잡았어. 수연의 눈빛이 빛났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님이 말했다. 신이님이 시장 되시면 우리 동네도 축복받을 거야. 네, 어머니.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 수연은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여보 봐. 신도들 돈이 선거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어. 주호는 사진을 보며 분노했다. 이 사기꾼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수연은 며칠 전부터 들여다보던 온라인 게시판을 다시 열었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 모임. 여러 게시물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 백궁 성전 치료 축복 받았다가 아들이. 작성자 후회하는 아빠. 수연은 게시물을 클릭했다. 아들이 다쳤는데 병원 대신 치료 축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돈을 드리고 기도했지만 아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 입은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댓글을 남겼다. 저희 가족도 백궁 성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긴 후 며칠을 기다렸다. 답이 없었다. 수연은 더 구체적인 댓글을 추가했다.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드리고 대출까지 받으셨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틀 후 쪽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후회하는 아빠. 정말 피해자시군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무서워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수연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저도 무섭지만 가족을 구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며칠간 조심스럽게 쪽지를 주고받았다. 상대방도 점점 마음을 열었다. 마침내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 왔다.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수연은 남편과 상의했다. 여보, 드디어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지만 어머니를 구하려면 해야 해. 주호는 한참을 고민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멀리서 지켜볼게.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수연은 공원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사장 손주의 위기. 다음 날 오후 2시. 수연은 공원 벤치에서 박상철을 기다렸다. 공원은 한적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야윈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초췌해 보였다. 혹시 이수연 씨? 네, 박상철 씨시죠?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다. 주변을 계속 살피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 박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백궁 성전에 3년째 다녔습니다. 아니,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안 다니세요? 네. 아들 때문에.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서요. 박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들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 골절이었는데 백은하가 병원 가지 말고 축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수연은 조용히 들었다. 저는 믿었어요. 돈을 드리고 치료 축복을 받았죠. 백은하가 아들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박상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아들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아들이 너무 아파해서 결국 몰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골절이 잘못 붙어서 다시 수술해야 합니다라고. 박상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백은하를 믿은 죄로 아들이 고생했어요. 지금도 다리를 절뚝거려요. 아들이 고생했어요. 지금도 다리를 절뚝거려요. 수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알기로만 여러분이 있어요. 한 분은 당뇨병을 앓는데 백은하의 축복받고 약을 끊었다가 혼수 상태까지 갔었고요. 정말요? 또 한 분은 박상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가 암이셨어요. 병원 치료 거부하고 축복만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상철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백궁 성전을 탈퇴하려던 신도 한 분이 실종됐어요. 실종이요? 1년 전 일이에요. 경찰도 조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종결됐고요. 수연은 소름이 돋았다. 일장에서 본 그 기사가 떠올랐다. 박상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수연은 쪽지를 받아 펼쳤다. GPS 좌표가 적혀 있었다. 이 좌표는 뭔가요? 성지 순례지예요. 신이님 어머니 묘소가 있는 곳인데 제 친구가 그 근처에서 일하는데 이상한 걸 목격했대요. 묘소 관리인이 매달 큰 돈을 들고 농장법인 사무실로 간대요. 박상철은 주변을 다시 살피며 일어났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가족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저들은. 박상철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황급히 공원을 떠났다. 수연은 벤치에 홀로 앉아 쪽지를 바라봤다. 이런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돼. 어머니를 구해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1시간 후 주호가 집에 도착했다. 수연은 박상철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치료 축복 피해 사례, 사망자까지 나온 것, 그리고 실종 사건. 주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실종 사건까지 있었다고. 응. 1년 전에. 수연, 이건 정말 위험해. 내가 혼자 하기엔. 그때 갑자기 아들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부부는 급히 민준 방으로 달려갔다. 민준이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 머리 아파. 민준의 이마는 뜨거웠다.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해. 부부는 급히 민준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뇌염증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와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민준아. 수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수님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손주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할머니 왔어. 민준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할머니. 아파. 며칠 후 민준은 입원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다. 하지만 그때 수님이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아. 민준이 치료비 걱정 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신이님께 치료 축복을 받으면 민준이가 나을 수 있어. 수연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지금 무슨 300만 원만 드리면 신이님이 직접 민준이한테 축복을 내려주신대. 어머니. 수연이 소리쳤다. 민준이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해요. 주호도 달려와서 외쳤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몰라. 신이님의 능력을. 수님은 고집했다. 병원도 좋지만 신이님 축복까지 받으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어. 어머니,
그 300만 원이 어머니한테 남은 전부잖아요. 수연이 절규했다. 괜찮아.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안 돼요. 주호가 어머니 앞을 막아섰다. 엄마, 민준이는 병원에서만 치료받을 거예요. 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민준이가 안 나오면 어떡해?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민준이는 병원에서 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믿으세요. 수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병원에서 치료하자. 하지만 수님은 여전히 병실 구석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신이님, 민준이를 지켜주세요. 그 모습을 본 주호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여보, 나도 알아. 어머니가 아직도. 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 이제 나도 함께 해야겠어. 어머니를 완전히 구해내야 해. 여보, 토요일 성지 순례 갈 때 나도 함께 가겠어. 내가 혼자 위험한 일 할 수 없어. 수연은 남편의 진심을 느꼈다. 고마워, 여보. 그리고 월요일에는 경찰서에 가서 1년 전 실종 사건 담당 형사를 만나볼게. 주호의 말에 수연은 놀랐다. 경찰서까지. 당연하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게. 그날 밤 부부는 민준을 지켜보며 다짐했다. 어머니를 반드시 구해내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오장 성지 순례의 함정. 월요일 아침 주호는 경찰서를 찾았다. 1년 전 백궁 성전 관련 실종 사건을 담당하신 형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확인 후 한 형사를 소개해줬다. 이강민 형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 어머니가 백궁 성전에 다니시는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강민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깐 사무실로 오시죠. 사무실에서 주호는 어머니의 상황과 수연이 수집한 증거들을 설명했다. 그 조직,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강민 형사가 심각하게 말했다. 1년 전 실종된 할머니 사건, 아직도 미제입니다. 증거가 전혀 없어요. 정말 그들이 한 일인가요? 확신은 못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럽습니다. 그 할머니도 탈퇴하려다 실종됐거든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손묶인 상황입니다. 백궁 성전의 정치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직접적인 도움은 어렵지만 혹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때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형사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백궁 성전 앞에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수님과 수연, 주호가 다른 신도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주호야, 너도 오다니 정말 좋구나. 수님은 기뻐했다. 백은하가 버스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이 수연과 주호에게 잠시 머물렀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군요. 환영합니다. 수연은 등골이 오싹했다. 백은하가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2시간 후 성지에 도착했다. 묘소 뒤편으로 농장관리사무소 건물이 보였다. 점심시간 부부는 조심스럽게 건물로 접근했다. 내가 망볼 테니까 빨리 해. 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이 건물 창문으로 다가가려는 순간이었다. 거기 뭐 하십니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관리인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화장실을 찾다가. 주호가 변명했지만 관리인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성지에서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신이님이 보고 계세요. 관리인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부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들켰어. 저 사람 눈빛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웠어.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남성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다. 여보, 저 사람도. 응.
우리를 계속 보고 있어. 부부는 공포를 느꼈다. 백궁 성전의 감시망이 생각보다 촘촘했다. 봉헌 시간이 되자 수님이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그 돈이. 수연이 말하려 했지만 수님은 이미 백은하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신이님, 손주 민준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천사 미래님, 손주는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백은하가 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의 시선이 수연과 주호에게 향했다. 차가운 미소였다. 우리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귀가 버스에서 백은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성지 순례에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부부에게 향했다. 하지만 성지는 순수한 마음으로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불순한 마음을 품은 자는. 백은하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움이 몰려왔다. 집에 도착한 후 주호가 이강민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오늘 성지 순례 갔다 왔는데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희도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주호는 아내를 봤다. 수연, 경찰도 손 묶인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날 밤 11시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 언론. 당신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다. 수연은 손이 떨렸다. 여보, 이것 봐. 주호도 문자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을 다졌다. 어머니를 반드시 구해내야 해. 그때 수님의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육장 쓰러진 할머니.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이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영양실조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도 있고요. 주호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왜? 수님은 의식을 잃은 채 링거를 맞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 더욱 말라 보였다. 어머니. 수연은 수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수님의 개인 물품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보호자분이 정리하세요. 수연은 수님의 낡은 가방을 받았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던 수연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대출 독촉장들이었다. 1차 연체 통지서, 2차 연체 통지서, 3차 연체 통지서. 3개월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여보, 이것 봐. 주호가 독촉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연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두 번째는 작은 가계부였다. 수연이 가계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아침 식빵 1조각 300원, 점심 굶음 저녁 라면 반개 500원. 아침 굶음, 점심 굶음. 저녁 마이너스 김밥 1개 800원. 하루 식비가 1,000원을 넘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굶으면서. 수연은 가계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주호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가방을 다 뒤져봐도 백궁 성전과 선거 자금을 연결할 증거는 없었다. 헌금 영수증들도 모두 백궁 성전 명의로 깔끔하게 발행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어. 주호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놨으니 증거를 찾기가. 다음 날 수님이 깨어났다. 의사가 수연을 불렀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식사를 거부하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심하고요. 수연은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 수님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나 잘못했어. 어머니. 하지만 신이님은 좋은 분이야. 내가 못나서 축복을 못 받은 거야. 수연은 절망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백은하를 믿고 있었다. 며칠 후 선거일이 다가왔다. 수님은 병실에서 TV를 보며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백은하 후보 당선 확정.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면에는 환호하는 백은하와 신도들의 모습이 나왔다. 신이님이 시장이 되셨어. 수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봤다. 수연은 병실 복도에서 남편과 통화했다. 여보, 백은하가 시장 됐어. 이제 더 위험해졌어. 어떻게 할 거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어머니 상태 보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날 밤 수연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다. 발신자 언론. 시장님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마지막 경고다. 수연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다음 날 수연은 주호에게 말했다. 여보, 나 다시 백궁 성전에 가볼게. 위험해.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 주호는 아내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 그리고 혼자 가지 마. 응. 이강민 형사님께도 미리 알려둘게. 주호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수연이가 다시 움직이려고 해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계속 이러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아직도 백은하를 믿고 계세요. 형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수연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내가 직접 들어가야 해. 하지만 수연은 몰랐다. 백궁 성전이 이미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생명수인 물과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7장 납치와 실종. 며칠 후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언론. 백은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일 저녁 7시 찜질방에서. 수연은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내부 증언을 주호에게 보여주자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수연, 이거 함정 아닐까? 아니면 진짜 증언자일 수도 있잖아. 어머니 상태 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주호는 아내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절대 혼자 가지 마. 응. 위치 추적 앱도 켜둘게. 주호는 이강민 형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수연이가 내일 증언자를 만나러 가는데. 어디서요? 찜질방이요. 조심하세요. 이상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형사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다. 다음 날 저녁 7시 수연은 찜질방 앞에 도착했다. 주호는 50m 떨어진 카페에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다. 수연의 위치가 찜질방 앞에 표시되어 있었다. 수연은 주변을 살피며 찜질방 입구로 걸어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옆 골목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났다. 차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뛰어나왔다. 남자들이 수연의 입을 막고 차 안으로 끌어넣었다. 수연아! 주호가 카페에서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승합차는 빠르게 사라졌다. 형사님, 수연이가 납치당했어요. 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강민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세요? 찜질방 앞이요.
바로 갑니다. 위치 추적 앱 확인하세요. 주호는 휴대폰을 봤다. 수연의 위치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도심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30분 후 이강민 형사와 경찰들이 도착했다. 위치가 어디죠? 여기요. 외곽 창고 지역이에요.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창고 지역에 도착했다. 위치 추적 앱이 가리키는 곳은 낡은 창고였다. 경찰이다. 문 열어. 형사가 외쳤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하지만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 수연의 휴대폰만 떨어져 있었다. 수연아! 수연아! 주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수연은 없었다. 주변 CCTV 확보합니다. 형사가 지시했다. 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수연의 휴대폰을 꼭 쥐었다. 수연아! 수연아! 경찰서로 돌아와 CCTV를 분석했다. 승합차가 창고에 들어갔다가 10분 후 다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휴대폰만 놓고 간 겁니다. 형사가 말했다. 그럼 수연이는 어디에?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주호는 절망했다. 백은하를 잡아야죠. 분명 그놈이 시킨 거예요. 형사와 경찰들이 백궁 성전으로 향했다. 거대한 성전 건물 앞에는 이미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백은하 시장 당선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영장 있으십니까? 아직은 참고인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만날 수 없습니다. 시장 당선자님은 매우 바쁘십니다. 변호사 여러 명이 나타났다. 무슨 용건이신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형사는 억지로 참으며 물었다. 이수연이라는 여성 실종 건으로 저희 시장 당선자님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시장 당선자를 의심하는 겁니까?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주호는 밖에서 기다리다 빈손으로 나오는 경찰들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저 자식들이. 형사가 주호를 진정시켰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증거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 아내가 실종됐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목소리에도 무력함이 묻어났다. 수연 실종 48시간이 지났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주호는 병원에 있는 수님에게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또 쓰러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수님은 이상함을 느꼈다. 주호야, 수연이는 왜 안 와? 엄마, 수연이가 일이 좀 있어서. 주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수연의 소식은 없었다.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언론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백궁 성전의 압력이구나. 주호는 깨달았다. 민준이 물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곧 올 거야. 주호는 아들을 안고 흐느꼈다. 그날 밤 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대로는 안 돼. 경찰도 언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호는 청와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아내가 사이비 종교 폭로하다 실종됐습니다. 도와주세요. 8장 국민의 분노. 주호는 밤새 신문고 글을 썼다. 제목 아내가 사이비 종교 폭로하다 실종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의 79세 어머니는 백궁 성전이라는 곳에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5천만 원 보증금과 대출 5천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끼니를 때우며 매달 100만 원씩 헌금했습니다. 주호는 수님의 가계부 사진을 첨부했다. 제 아내 이수연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백궁 성전을 조사했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이 선거 자금으로 쓰이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치료 축복으로 피해 입은 분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선거 사무실 서류 사진도 첨부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일주일 전 실종됐습니다.
백은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경찰은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언론도 조용합니다. 백은하는 이제 시장이 됐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호는 마지막으로 수연과 찍은 가족 사진을 첨부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었다.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아들의 엄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새벽 3시 주호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주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응? 누구지? 전화를 받았다. 혹시 이수연 씨 남편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일보 기자입니다. 신문고 글 봤습니다. 취재하고 싶은데요. 주호는 잠이 깼다. 네. 그 후로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언론사, 시민단체,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연락이 왔다. 주호는 컴퓨터를 켰다. 신문고 글이 SNS로 퍼지고 있었다. 댓글이 수천 개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충격적이네요. 백궁성전. 제 어머니도 거기 다니시는데. 시장이 사이비 교주라니. 이수연 씨를 찾아주세요. 주호는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 오후가 되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백궁성전이 올랐다. 저녁 뉴스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다. 백궁성전 교주 백은하 시장 당선자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시민이 올린 신문고 글이 확산되며 방송에서 주호의 글과 증거 사진들이 나왔다. 실종된 이수연 씨는 백궁성전을 조사하던 중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백궁성전 진상규명 및 이수연 씨 수사 촉구.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다. 이틀 후 30만 명. 일주일 후 5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궁성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의 압박에 경찰도 달라졌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발표했다. 이강민 형사에게도 지원이 내려왔다. 이번엔 제대로 수사합니다. 백은하 측근들 전원 소환하세요. 형사는 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호 씨,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정말요?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백은하 측근들이 하나씩 경찰에 소환됐다. 창고관리인, 정장 남성, 성지 순례지 관리인. 하지만 모두 모른다고 일관했다. 이수연? 모릅니다. 시장 당선자님과는 무관합니다. 경찰은 답답했다. 증거가 없어요.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주호는 절망했다. 그럼 수연이는? 며칠 후 이강민 형사가 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호 씨,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무슨? 그 측근 중 한 명이 진술했습니다. 위치를 알려줬어요. 위치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내일 수색 들어갑니다. 성지 순례지 뒷산입니다. 주호는 숨이 멎었다. 그럼 혹시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형사는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다. 언론도 동행시킵니다. 이번엔 숨길 수 없게. 다음 날 아침 경찰과 언론이 성지 순례지로 향했다. 생중계가 시작됐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였다. 수님도 병실에서 TV를 켰다. 무슨 일이지? 화면에는 경찰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 지금 백궁성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이 GPS 좌표 지점에 도착했다.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여기 뭔가 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외쳤다. 카메라가 다가갔다. 흰 천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다. 시신으로 추정됩니다. 수님은 화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감식팀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옮겼다. 앵커가 말했다. 신원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 확인됐습니다. 실종됐던 이수연 씨로 확인됐습니다. 수님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수연이. 화면에는 주호가 산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나왔다. 수연아, 수연아. 주호의 절규가 생중계로 흘러나왔다. 수님은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안 돼. 수연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하지만 수님은 멈추지 않았다. 수연아, 내가 죽였어. 수님은 그대로 쓰러졌다. 구장 당선자의 체포. 검찰은 즉시 움직였다. 백은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 청구합니다. 측근의 진술과 시신 발견이 결정적 증거였다. 법원은 빠르게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영장 발부. 즉시 집행하세요. 경찰청과 검찰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오늘 저녁 당선 축하 행사장에서 체포합니다. 대중 앞에서 체포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언론 취재는 허용합니다. 은폐 의혹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강민 형사는 작전 지시를 받았다. 오늘 저녁 7시 백은하 체포 작전입니다. 그날 저녁 고급 호텔 대연회장. 백은하 시장 당선 축하 행사가 열렸다. 신도 수백 명과 지지자들, 언론이 모였다. 환한 조명 아래 단상에는 축 당선 백은하 시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백은하가 검은 양복에 올백 헤어를 한 채 단상에 올랐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이님, 시장님. 백은하는 두 팔을 벌리며 미소를 지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신인이 이 도시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신도들이 환호했다. 이제 이 땅에 진정한 축복이 내려올 것입니다. 백은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인간들이 만든 법이 아닌 신의 뜻으로 이 도시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였다. 쿵. 연회장 문이 박차고 열렸다. 경찰이다. 형사들과 경찰들이 대거 입장했다. 20여 명이 넘었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이강민 형사가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백은하는 형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의 축제를 방해하는가? 형사는 체포영장을 들어보였다. 백은하 씨 살인교사 및 사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 백은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순간 신도들이 발광했다. 안 돼. 신이님을 지켜라. 하얀 한복을 입은 노인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찰들을 가로막았다. 비켜주십시오. 형사가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한 할머니가 형사의 팔을 붙잡았다. 신이님은 신이야. 인간이 건드릴 수 없어. 어르신 놔주세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떼어내려 했지만 더 많은 노인들이 달려들었다. 신이님. 노인들이 울부짖으며 경찰들을 붙잡았다. 경찰들은 노인들을 밀칠 수도 없었다. 다칠 수 있었다. 어르신들, 제발 비켜주세요. 하지만 노인들은 더욱 거세게 저항했다. 한 할아버지가 바닥에 드러 누웠다. 내 몸을 밟고 가. 다른 노인들도 따라서 바닥에 누웠다. 경찰들은 당황했다.
그때 백은하 주변에 있던 젊은 신도들이 움직였다. 30대, 40대 건장한 남성들이었다. 한 걸음도 못 온다. 그들은 백은하를 에워싸며 경찰들과 대치했다. 비키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남성이 경찰에게 달려들었다. 으악! 몸싸움이 시작됐다. 경찰 한 명이 밀려 넘어졌다. 다른 신도들도 가세했다. 신이님을 지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밀치고 끌어당기고 소리 지르고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생중계였다.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님도 병실에서 깨어나 TV를 켰다. 화면에는 경찰과 신도들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나왔다. 저게 뭐야? 수님은 경악했다. 이강민 형사가 무전기를 켰다. 기동대 투입 요청합니다. 몇 분 후 방패를 든 기동대원들이 연회장으로 진입했다. 모두 비키세요. 기동대가 방패를 들고 전진했다. 노인들을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젊은 신도들은 더 격렬하게 저항했다. 으악! 한 신도가 기동대원에게 달려들었지만 제압됐다.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다. 다른 신도들도 하나씩 제압됐다. 바닥에 누운 노인들은 울부짖었다. 신이님! 신이님! 기동대가 마침내 단상에 도착했다. 백은하는 뒤로 물러섰다. 감히 신을! 형사 2명이 백은하의 양팔을 잡았다. 손 치워. 내가 누군 줄 알고. 백은하가 발버둥쳤다. 감히 인간 따위가 신을 건드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나는 신인이다. 신을 체포할 수 없어.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체포 사실과 혐의 내용을 통지받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백은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신성 모독이다.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형사들이 백은하를 끌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고함쳤다. 시장님, 한 말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백은하는 끌려가며 계속 외쳤다. 나는 신이다. 신은 인간의 법 위에 있다. 너희 같은 것들이 신을 심판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백은하. 신도들은 울부짖으며 따라갔다. 신이님! 신이님! 경찰차가 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생중계 화면은 경찰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담았다. 앵커가 말했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백은하 시장 당선자가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선 축하 행사장에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병실에서 TV를 보던 수님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수갑찬 백은하. 나는 신이다. 외치는 모습. 신도들의 울부짖음. 저게 신이님이. 수님의 입술이 떨렸다. 화면이 바뀌었다. 앵커가 다시 말했다. 오늘 오전 발견된 이수연 씨 시신과 관련해 백은하 당선자가 체포됐습니다. 화면에 수연의 사진이 나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 이수연 씨는 백궁 성전을 조사하던 중 실종됐으며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연아. 화면에는 주호가 영정을 안고 우는 모습이 나왔다. 수연아. 이제 끝났어. 이제. 수님은 TV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쿵 소리를 냈다. 내가 죽인 거야. 수님은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연아. 미안해. 10장 깨어남. 3일 후 장례식장. 수연의 빈소가 마련됐다. 영정 사진 속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주호는 상주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민주는 아빠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민준아,
주호는 아들을 꼭 안았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열렸다. 휠체어가 들어왔다. 수님이었다. 주호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다. 아니, 주호의 사촌이 밀어주고 있었다. 수님은 초췌한 얼굴로 빈소를 향해 왔다. 영정 사진이 보이는 순간 수님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휠체어가 영정 앞에 멈췄다. 수님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일어섰다. 수님은 영정을 붙잡고 통곡했다. 나 때문에 내가 늙은 것이 가야 하는데 젊은 네가. 수님의 목소리는 찢어졌다. 내가 가야 했는데 내가. 주호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내 엄마를. 수님은 민준을 꼭 안았다. 조문객들도 숙연해졌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분이 백궁성전 다니시던. 그래서 며느리가. 수님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백은하가 앉았다.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올백으로 넘겼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백은하 혐의를 인정합니까? 백은하는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신이다. 신은 인간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피고인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인간들이 신을 심판한다? 우스운 일이다.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다.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는 정상이다. 인간들이 이해 못할 뿐이다. 백은하가 소리쳤다. 검사가 일어섰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수님 씨를 증인석에 세우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다. 수님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주호가 밀어주었다. 증인석 앞에서 수님은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손에 수연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다. 증인석에 앉은 수님. 검사가 물었다. 증인, 피해자 이수연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며느리입니다. 수님은 영정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 사람이 제 며느리 이수연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저를 구하려다 죽었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수님이 말을 이었다.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궁성전에 갔습니다. 백은하를 믿었습니다. 신이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대출 5천만 원. 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끼니를 굶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저를 구하려 했습니다. 수님은 영정을 꼭 안았다. 백은하의 거짓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수님은 백은하를 똑바로 쳐다봤다. 백은하는 신이 아닙니다. 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살인자입니다. 백은하는 수님을 보며 비웃었다. 내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대천사 미래여. 나는 대천사가 아닙니다. 수님이 소리쳤다. 나는 그냥 속은 늙은이일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다. 정숙. 검사가 말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백은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여자는 위험해. 깨끗이 처리해. 영원히 못 나타나게. 방청석이 술렁였다. 검사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신도들. 그냥 ATM기지. 계속 뽑아내면 돼. 백은하의 목소리였다. 방청석이 경악했다. 백궁성전 신도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니야. 신이님이 그럴 리 없어. 한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를 ATM이라고. 다른 신도들도 울기 시작했다. 속았어. 우리 속았어. 백은하는 여전히 태연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신은 인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방청석이 더욱 술렁였다.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 백은하.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살인교사, 사기, 선거법 위반, 공갈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이수연 씨 살인교사 혐의는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종교를 가장해 수천 명을 속이고 거액을 편취했으며 이를 폭로하려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피고인 백은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백은하는 일어서며 소리쳤다. 나는 신이다. 신은 죽지 않는다. 이 판결은 무효다. 신은 인간의 법 위에 있다. 교도관들이 백은하를 끌고 나갔다. 나는 신이다. 신이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문이 닫혔다. 수님은 증인석에서 영정을 안고 울었다. 수연아, 이제 끝났어. 끝났어. 1년 후, 수님은 주호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다. 거실 한쪽에는 수연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수님은 영정 앞에 물을 올렸다. 수연아, 오늘도 왔어. 수님은 영정 앞에 앉았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 효자상이래.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주호도 열심히 살아. 너 없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어. 수님은 잠시 침묵했다. 수연아,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미안해.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수님은 영정의 이마를 대었다.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 백궁 성전은 해체됐고 신도들도 모두 돌아왔어.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저녁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주호가 밥을 푸고 민준이 수저를 놓았다. 수님은 수연 자리에 빈 그릇을 놓았다. 엄마도 같이 먹자. 민준이 말했다. 그래, 엄마도 같이. 가족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백궁 성전 사건 이후 사이비 종교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수님은 TV를 보며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수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수님은 영정 앞에 다시 앉았다. 수연아, 나 이제 안 속아. 다시는. 수님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연아, 거기서 편히 쉬어. 우리는 잘 살게. 수님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글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